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엔 총회에 못 간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들이 이번에야말로 미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유엔은 물론 미국 자체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도 못하지만 들어갈 경우 체포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참 그런 주장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굳이 따져보면 대선 전부터 진행된 사건 재판이었긴 하지만 당선 이후에 연기가 됐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임기 중에는 사실상 재판이 중지된 거라서 이 관련 사건으로 해외를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을 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어게인 세력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전한길 씨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9월 23일 이재명이 오죠? 유엔 총회 오는데 지금 못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북 제재 위반으로. 그래서 아마 유엔 총회 연설도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했고 북한에 저 아까 800만 불 갖다 줬는데 유엔 총회 웬 말이냐. 유엔 제재 위반했는 이재명이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한 게 말이 됩니까? 예, 꾸준하네요. 이재명 대통령 이미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했고 미국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걸 보지 않았어도 아는 거고 봐서 더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부터 이 이윤 어게인 세력들은 입국을 못할 것이다. 입국하면 체포될 것이다. 계속 주장해 왔지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 미국에 방문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진작 당선될 줄 알았다라면서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윤 어게인 세력이 하는 주장마다 다 틀렸다고 저희가 이미 하나하나 체크해드린 바도 있었죠. 자, 그럼에도 성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자, 이번 달이야말로 유엔 방문 불어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어떻게 보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문제가 있길 바라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이 여권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 반복적으로 나오면 누군가 현혹될까 봐 걱정이 되네요. 참고로 대통령이 미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왜곡된 주장이요. 과거에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지난 2018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자, 유럽 체코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왜 미국 쪽으로 태평양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예. 한 보수 매체가 이런 기사를 썼는데 그보다 앞서 9월에 평양에 갔던 문재인 전용기가 왜 정반대 방향으로 갔느냐. 그 9월에 평양에 갔던 대통령 전용기가 6개월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어떤 제재에 걸려 있는 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 전 대표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미 갈 때 유럽으로 가든 태평양 쪽으로 날아가든 비슷합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평양회담 직후에 유엔 총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유엔이 있는 곳은 바로 뉴욕이지 않습니까? 미국입니다. 예. 자, 이렇게 팩트 체크까지 해야 되는 현실 참 씁쓸한데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현상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또 바로 보겠습니다. 나경원의 멋진 신세계. 자, 국민의힘이 지금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지명하면서 법사위는 연일 바람잘 날이 없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면서 나치 독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당에서는 나치 독재가 아니라 나시 독재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치는 장면도 있었고요. 예. 자, 이보다 앞서서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공산당보다 더하다. 영화 신세계의 조폭그룹이죠. 골드문 이사회보다 더 조폭같이 회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조폭에 빗대서. 자,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의 의회 운영을 공산당보다 더하다. 조폭회의 아니냐. 영화 신세계의 골드문 이사회 아니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나치의 조폭에 예상했던 것보다 법사위가 더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 영화 신세계를 좀 인상 깊게 본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 지난 4월이었죠. 대선 후보 당내 경선 당시에
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상당히 예. 논란이 됐던 사진인데 뭐 아시겠지만 드럼통이라는 것은 그 신세계 영화에서 반대파를 처리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미 극우 사이트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할 때 악의적으로 쓰는 표현이었는데 정치권에 가지고 온 것이었죠. 나경원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신세계 영화의 드럼통이 무슨 의미이신지도 아실 거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무섭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당시 나경원 의원이 최종 4명 올라가는 본경선에서 역풍을 맞아서 탈락했잖아요. 뭐 그런 분석들이 나왔었죠.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당시 이 드럼통이라는 표현을 공식 제도권에서 사용하면서 그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들도 일제히 동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그 개몽된 변호사죠. 김계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파면을 비판하면서 또 드럼통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투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죠? 뭐 극우 세력이나 윤어게인 세력들 이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체포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 아무런 제약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의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